진태석이 차정원의 목에 차가운 금속을 갖다 댄 순간 정원은 깨달았는데요. 이번엔 살아남는 조건이 아니라 살아남을 자격 자체를 증명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고 했지만 폐가 말을 안 듣는 느낌이었어요. 손끝은 얼어붙고 머리는 이상할 만큼 또렷했는데요. 또 진태석이다. 정원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진태석은 늘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사람의 숨통을 쥐고 선택이라고 포장하거든요. 선택이라기엔 늘 한쪽이 죽음 쪽이고 다른 한쪽이 굴복 쪽이었지만요. 정원 앞에 선 진태석은 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더 무서웠는데요. 화가 난 사람은 감정이 지나가면 끝이 나기도 하지만 감정이 없는 사람은 끝이 없거든요. 진태석은 정원의 핸드백을 빼앗듯 들어 올리더니 안에 있던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원이 숨겨뒀던 자료였고 한혜라 아니 한영순의 과거와 연결된 이름들이 정리된 목록이었어요. 차정원. 진태석이 정원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아니면 차수아라고 불러줘야 하나. 그 한마디에 정원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쭉 내려갔어요. 정원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는데 진태석 앞에서 도망치는 건 오히려 더 빨리 잡히는 길이라는 걸 이미 여러 번 배웠거든요. 그 얘기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정원이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는데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끝에 힘을 줬습니다. 진태석은 잠깐 웃는 것 같다가 웃지 않은 얼굴로 돌아왔어요. 내가 알고 싶은 만큼만. 그리고 너희가 숨긴 만큼만. 정원은 그 말이 소름 끼쳤습니다. 숨긴 만큼이라니요. 그 말은 진태석이 아직 전부를 손에 넣진 못했지만 정원이 움직일 때마다 퍼즐이 더 맞춰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내가 움직일수록 들킨다는 감각만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건 없었습니다. 정원은 본능적으로 떠올렸어요. 며칠 전 주하늘이 정원 앞에 대응 시나리오라는 서류를 내려놓던 밤이요. 남편 주하늘은 정원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정원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포장하려 했었더라고요. 그때 정원은 사랑과 생존이 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걸 처음으로 명확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너무 차가워서 정원은 한동안 주하늘의 손을 잡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진태석은 그 부부의 균열을 정확히 찌르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주하늘은 알고 있나? 진태석이 묻자마자 정원은 속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는데요. 진태석은 그 반응만으로 답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지. 주하늘은 반만 알고 있겠지. 내가 숨기는 반이 남아있으니까. 정원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반이라는 단어가 너무 정확해서요. 정원은 한혜라가 평생 숨겨온 과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전부는 모르기도 했습니다. 엄마 한혜라는 늘 정원에게 너를 위한 거야라고 말하면서 정원에게 모르는 상태를 선물처럼 쥐어줬거든요. 모르고 있으면 죄가 덜하다는 뜻이요. 그런데 정원은 그게 선물이 아니라 엄마가 만든 안전한 감옥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한 발 다가오자 정원은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문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는데요. 황 실장이었어요. 진태석 옆에서 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황 실장. 황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시간 많지 않습니다. 회장님. 그 호칭이 정원의 귀에 박혔습니다. 진태석이 어떤 자리에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과 연결돼 있는지 정원은 알고 있었어요. 진태석은 돈과 권력만으로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비밀로 목을 조르는 타입이거든요. 정원은 끝내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면 엄마예요? 진태석은 대답 대신 정원의 봉투에서 한 장을 꺼내 흔들었는데요. 거기엔 공난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양그룹의 실세로 불리는 공난숙 회장. 그리고 얼마 전 진태석이 책상 위에 올려두고
번갈아 쳐다보던 두 개의 봉투 언론 배포용 초안과 비상용 내부 정리 그 중심에도 늘 공난숙이 있었죠. 정원은 그때부터 불길했어요. 진태석이 싸움을 걸 대상이 한혜라만이 아니라 공난숙이라는 걸. 차정원. 진태석이 다시 정원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반복할수록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나한테 필요해. 정확히는 내 피가 필요하지. 정원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피요? 진태석의 시선이 정원의 손목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선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걸 정원은 직감했는데요. 출생의 비밀, 혈연, 검사, 이식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튀어나왔습니다. 정원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공포는 늘 논리보다 빠릅니다. 너 검사를 한 적 있지? 진태석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확인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어요. 간단한 건강검진인 척했지만 사실은 적합성 보려고 했던 거. 정원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걸 알지? 정원은 그 검사를 한혜라가 시켰다는 것까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는 끝내 못 들었어요. 엄마 한혜라는 늘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거든요. 너는 몰라도 되라는 말로 정원을 잠재우고 정원이 깨어나려 하면 그럼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로 눌러버립니다. 엄마 한혜라는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었고 정원은 그 방식이 너무 싫으면서도 너무 익숙해서 더 괴로웠습니다. 엄마가 당신한테 뭘 줬어요? 정원이 물었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 진태석에게 한 게 아니라 한혜라에게 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팔고 있는 걸까요? 진태석은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혜라는 내게 뭘 준 게 없어. 한혜라는 늘 받기만 하지. 대신 내가 한혜라에게서 뺏을 게 있지. 정원의 머릿속에 주영채의 얼굴이 번쩍 지나갔습니다. 주영채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당당한데 내면은 늘 불안정했어요. 주영채는 차수아라는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미세하게 목소리가 갈라지곤 했는데요. 그건 질투인지 공포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정원은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주영채는 자신이 들켜선 안 되는 뭔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태석은 그 약점을 아주 오래전부터 쥐고 흔들고 있었죠. 정원은 진태석의 말에 맞서려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저를 이용해서 공난숙 회장을 흔드는 거죠? 엄마도 흔들고요. 진태석은 정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맞아. 그런데 그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야. 정원은 그 말이 더 무서웠는데요. 사람은 예측 가능한 폭력보다 예측 불가능한 친절을 더 두려워하거든요. 진태석은 마치 사탕을 주려는 얼굴로 아주 잔인한 조건을 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정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주하늘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정원은 받지 않으려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태석이 지켜보고 있는데 전화를 무시하면 주하늘에게 정원은 뭔가 숨긴다는 신호를 보내는 꼴이니까요. 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늘씨. 주하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정원은 그 차분함 속에 계산이 섞여 있는 걸 더 선명하게 느꼈어요. 지금 어디야? 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주하늘은 짧게 숨을 들이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랑 있어? 정원은 순간적으로 진태석을 봤습니다. 진태석은 미소를 짓지도 않고 눈으로만 말해봐라고 압박했어요. 정원은 속으로 울었습니다. 또 시험이야. 정원은 한혜라에게도 주하늘에게도 그리고 지금은 진태석에게도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결국 거짓말을 했습니다. 혼자예요. 주하늘은 한 박자 늦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 한마디에 정원의 심장이 얼어붙었는데요. 주하늘은 정말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원을 흔들어서 사실을 끌어내려는 걸까요? 정원은 그 판단이 서지 않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사랑인지 계산인지 모르는 남편의 목소리, 그 모호함이 정원을 더 깊이 고립시켰거든요. 진태석이 손을 뻗어 정원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주하늘에게 말했어요. 주하늘, 내 아내, 내가 데리고 있다. 정원은 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진태석은 왜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판을 흔들죠? 그런데 진태석은 늘 그랬습니다. 상대가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단숨에 흔들어버리는 방식. 상대의 이미지를 무너뜨려서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주하늘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폭발 직전의 고요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주하늘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진태석,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진태석은 웃지 않으면서도 웃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말이 통하네.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건 하나야. 공난숙 회장 라인. 그리고 하네라를 지키려는 내 마음. 정원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주하늘이 엄마를 지키려는 마음. 정원은 주하늘이 하네라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했는데요. 장모와의 갈등은 늘 날카롭고 차가웠고 때로는 공범처럼 협력하는 순간조차도 정원은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진태석은 그 불편한 협력의 본질을 찔렀습니다. 주하늘은 하네라를 싫어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정원은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 주하늘의 손이, 엄마 하네라의 손이, 그리고 진태석의 손이 한 줄로 이어진 느낌이었거든요. 정원은 그 연결선의 한가운데에서 자기 이름이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차정원인지 차수아인지조차 누군가의 목적에 따라 바뀌는 느낌이요. 그때 또 다른 이름이 정원의 머릿속에서 솟구쳤습니다. 진세훈. 정원은 진세훈과 엮이면 늘 무너질까봐 두려웠는데요. 진세훈은 정원이 숨기고 싶은 약한 얼굴을 너무 쉽게 알아봐서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원이 믿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만 꼽으라면 이상하게도 진세훈이 떠올랐습니다. 주하늘은 계산으로 움직이고 하네라는 비밀로 움직이고 진태석은 협박으로 움직이지만 진세훈은 적어도 사람을 보고 움직이니까요. 정원은 조용히 주머니 속 다른 폰 하네라가 비상용이라며 쥐어준 폰을 만졌습니다. 그 폰엔 딱 한 사람만 단축번호로 저장돼 있었는데요. 조미향. 하네라의 오래된 그림자 같은 인물,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손. 엄마는 늘 말했어요. 정원아, 내가 내 딸이라면 마지막엔 미향이를 찾게 될 거야. 정원은 그 말이 싫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이란 단어는 늘 누군가의 인생을 정리한다는 뜻 같았거든요. 진태석은 주하늘과 통화를 끊고 정원에게 휴대폰을 다시 던지듯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귓가에 낮게 말했어요. 차정원, 너는 지금부터 내 증거야. 내 몸이, 내 이름이, 내 혈통이 전부. 정원은 견딜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얻고 싶은 게 뭐예요? 회장 자리요? 복수요? 진태석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말 잠깐이라서 정원만 겨우 알아챌 정도였는데요. 그 흔들림은 권력이 아니라 어떤 결핍 같았어요. 그리고 진태석이 말했습니다. 나는 빚을 갚는 거야. 정원은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진태석 같은 사람이 빚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건 돈이 아니라 피해 빚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정원은 본능적으로 공난숙 회장을 떠올렸고 하네라의 과거를 떠올렸고 주영채가 떨리던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쩌면 한 아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차정원, 차수아, 혹은 아직 이름 붙지 않은 누군가의 아이. 그때 윤비서가 급히 들어와 진태석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차기범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언론에 뿌리려는 것 같습니다. 차기범. 하네라와 공난숙, 그리고 진태석의 봉투 속 이름들 사이에서 늘 비리 의혹으로 오르내리던 전 임원. 정원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또 다른 공포가 올라왔는데요. 언론이 움직이면
진실은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늘 가장 약한 사람을 먼저 찢어발겨요. 지금 가장 약한 사람은 정원이었습니다. 차정원은 대중에게는 재벌가 사위 주하늘의 아내로 보이고 한혜라의 딸로 소비될 뿐이니까요. 진태석이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정원, 지금 가자. 정원은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진태석은 대답 대신 정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강압적이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는데요. 마치 정원이 어딘가로 끌려가는 게 처음이 아닌 것처럼요. 정원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 한혜라가 정원을 지키는 방식은 늘 숨겨두기였고 주하늘이 정원을 지키는 방식은 늘 관리하기였고 진태석이 정원을 지키는 방식은 소유하기였다는 걸요. 세 방식 모두 정원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똑같았습니다. 정원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물건이 아니야. 그런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더 아프게 찔렸습니다. 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거래품으로 취급받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차로 이동하는 동안 정원은 한혜라에게 전화를 걸까 수십 번 고민했는데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하는 건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게임판으로 다시 들어가는 행위 같았거든요. 정원은 엄마 한혜라가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엄마 한혜라 없이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정원은 결국 메시지 하나만 보냈습니다. 엄마, 진태석이 나를 데리고 가. 나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보내고 나서 손이 덜덜 떨렸는데요. 정원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건 굴복이 아니라 기록이야. 누군가에게 남기는 마지막 흔적. 한혜라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정원을 더 미치게 했습니다. 엄마는 늘 침묵으로 사람을 길들이거든요. 정원은 울고 싶었지만 울면 지금 자신이 약해진다는 걸 진태석이 즐길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정원은 심장이 내려앉았는데요. 진태석은 정원을 병원으로 데려와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검사하려는 거죠. 정원은 그제야 진태석이 말한 피가 비유가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에게 지시했어요. 준비된 대로 진행해. 정원은 억지로 웃으며 버텼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나를 여기서 죽이면. 진태석이 정원의 말을 끊었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야. 살리는 거지. 누군가를. 그 말에 정원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군가를 살린다. 누굴? 공난숙 회장, 한혜라, 주영채, 아니면 진태석 자신? 정원은 그 답을 떠올리는 순간 더 끔찍한 가능성을 마주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병 때문이라면요? 권력 싸움이 아니라 생존 싸움이라면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잔인해집니다. 살기 위해라는 명분은 어떤 죄도 합리화하니까요. 정원은 마지막으로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연결음이 가기도 전에 주하늘의 메시지가 먼저 떴습니다. 정원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만 믿어.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살아만 있어. 정원은 그 문장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는데요. 이상하죠. 사랑해가 아니라 살아인데도 정원은 그게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원은 또 흔들렸어요. 누구든 상관없어라는 말이 정원을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말인지 아니면 정원을 기능으로만 보는 말인지 헷갈렸거든요. 그때 진태석이 정원의 손에서 휴대폰을 다시 가져가며 낮게 말했습니다. 주하늘이 널 살리려는 이유, 너도 알고 있지? 사랑만은 아니야. 정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인정하게 될까 봐요. 간호사가 들어와 정원에게 팔을 내밀어 달라고 했는데요. 정원은 몸이 굳어서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진태석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차정원, 내가 널 죽이진 않아. 대신 내가 너를 잃게 만들 거야.
그게 내가 살아남는 대가야. 정원은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더 무서웠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살아서도 자기 삶이 아닌 삶을 사는 거니까요. 바늘이 피부를 뚫는 순간 정원은 속으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살아나가면 엄마 하네라의 침묵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요. 남편 주하늘의 차가운 계산에도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진태석에게 더는 끌려가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결심은 결심일 뿐 현실은 늘 더 빠르고 잔인하다는 걸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피가 튜브를 타고 흐르는데요. 그 붉은 선을 바라보던 정원은 문득 창밖 복도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진세훈이었어요. 진세훈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도 눈은 정원을 정확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 시선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무너졌는데요. 구해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 자신이 구해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진세훈은 정원 쪽으로 달려오려 했지만 황 실장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황 실장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진세훈 씨, 이건 공난숙 회장님 쪽 일이 아닙니다. 진태석 회장님의 일입니다. 그 말에 진세훈의 얼굴이 굳었고 정원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공난숙이 아니라 진태석의 일. 그럼 이건 회사 문제가 아니라 가족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정원은 그제야 자신이 빠져있는 구멍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혈연과 목숨이 얽힌 구멍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정원은 마지막 힘으로 눈을 돌려 진태석을 봤습니다. 진태석은 정원의 피가 담긴 샘플 튜브를 받아들고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는데요. 이제 확인할 수 있겠네. 너가 진짜 누구의 딸인지. 정원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상이 한순간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정원의 머릿속에 하네라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정원아, 내가 진실을 보면 돌아올 수 없을 거야. 그때 정원은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진실이라면 엄마 하네라가 지킨 건 정원일까요? 아니면 엄마 하네라 자신일까요? 그리고 주하늘이 지키려는 건 정원일까요? 아니면 주하늘의 세계일까요? 진태석이 살리려는 건 누굴까요? 공난숙일까요? 주영채일까요? 아니면 정원과 같은 피를 가진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누군가일까요? 정원은 눈을 감기 직전 진세훈의 입모양을 읽었습니다. 진세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차정원, 깨어있어. 내 이름 내가 지켜. 그 말이 끝까지 들리지도 않았는데요. 정원의 의식이 꺼지기 전에 진태석의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하네라 한영순. 진태석은 그 이름을 보며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마지막 순간에야 확신했어요. 엄마 하네라는 침묵하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하네라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